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에 함께하는 뉴스 다이브 함께해 주실 먼저 도착하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변호사 두 분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유선 기자는 도착하시는 대로, 그리고 4시 30분부터는 오혁진 기자와 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장유선 기자가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뉴스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그 시간별로 봤을 때 가장 최근 뉴스라고 보이는 게 그 개혁신당 부산시장 그 후보였던 정의한 이 인물이 이제 피습 자작극 혐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된 피의자 신문 출석을 하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법조인들 계시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이 사건보다는 구속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많은 얘기들 좀 하지 않을까. 당사자가? 예, 저는 본인도 문제지만 당이 개혁신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성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주목돼야 될 부분. 그래서 아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구속되는 걸 되게 꺼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후보 개인의 비행인 것처럼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법조인으로서 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주 우려라는 거는 범죄의 중대성이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그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다가 그렇죠. 이게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을 이제 어떤 무고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가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도 충분히 인정되고,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거는 향후 지금 서로 입맞추기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전 모의가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 이야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맞춤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네네. 우리 장유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누가 보더라도 연출이 분명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작극 후에. 저런 사진은 누군가 대기하고 있다가 찍는 연출 사진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민이 우연히 찍었다고 보기엔 너무나 정교한 이런 사진부터 시작해서 의혹이 많았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고 아프다는 사람한테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측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종합을 해보면 다 자작극이었던 게 확인이 된 거고, 이게 특히나 젊은 정치인이 그런 행태를 범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그동안 그 표방하고 있던 노선과, 그리고 또 이 정의한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젊은 보수라는 것의 허상, 참신하다라는 것의 어떤 얼룩짐 이런 것들을 정의한 씨가 보여주는 표징같이 되지 않을까,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생각이 그리고 됩니다. 그 아버지 병원과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허위 진단
문서 발급 문제라든지 이건 또 의료법 같은데 네, 저희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예. 여러 가지 범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걸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선거와 관련돼서 그 주변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아버지가 어떤 또 영향을 미쳤는지 서로 모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인데 서로 간에 그 상호 소통을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구속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구속 여부는 뭐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봤을 어허. 때 정치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되게 명료한 사건에 해당하거든요. 통상 우리가 영장실질심사하면 그날 그 자정 전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저는 좀 일찍 우리가 뭐 지금만 알 수 없죠. 그렇죠. 퇴근 시간 이후쯤에 판사님 그때쯤에 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내용하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오늘 주식장 마감했는데 이게 언론들이 뭐 이렇게 이제 급락 상황이나 이제 폭락 상황이 되면 늘 쓰는 표현이 이제 검은 무슨 요일 이런데 오늘도 검은 수요일이 수요일. 됐네요. 주식이 3시 반에 마감인가요? 예, 정규장은 그렇습니다. 예. 코스피는 5.4% 포인트, 코스닥은 5.6% 포인트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가 이제 전날보다 3.81% 내린 7,364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예. 저도 보고 있는데 어허. 심각하네요. 창이 심각해요? 시퍼렇네. 시퍼래요. 이게 뭐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숫자는 안 보이는데 색깔은 확실히 보이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 가까운데 민주당이에요. 이건 완전 민주당이에요. 자, 뭐 이 장을 어떻게 분석하거나 해석하거나 뭐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이제 개인의 또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 나토 회원군들 상대로 뭐 사실은 나토 회원국들을 이제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K 방산 세일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간 15조 원 규모의 나토 회원국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반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변수들도 나오는데 뭐 여러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대통령 요 일정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마디씩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장윤선 기자부터 들을까요? 근데 사실 나토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나토는 사실은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랑 우리랑 그렇게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는 사실은 뭐 인도태평양 아니면 또 한반도 동북아 뭐 이렇게 이제 좁혀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나토를. 예. 그래서 거기 왜 가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사실 이게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서방 세계의 동맹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그 반대에 있었던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중심으로 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그렇죠. 뭐 책에서 다 91년에 배우던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동맹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이제 2년째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것이고 그 현장에서 최대의 방산 세일즈를 한다. 방산 세일즈맨 이런 그걸 걸고 지금 적극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업사원, 예. 영업활동 뭐 이런 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기 체계 간에 대해서 나토하고 한국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어떤 그 창구로서의 나토 뭐 이런 건데 그 캐나다 잠수함만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 장벽을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만 정부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물론 이제 살상 무기는 포함이 안 되지만 뭐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혁신 기술들을 평가하고 뭐 검증하는 그런 혁신 훈련장 뭐 이런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좀 예. 저는 그냥 이거는 자꾸 이거 윤석열하고 비교하기 좀 그런데 윤석열이 가치나 이념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좀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실용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윤석열이 과연 외교 순방 가서 했던 게 뭐
뭐 오므라이스 먹고 이렇게 뭐 그냥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주는 뭐 음주. 나토 술 먹고 뭐 이런 나토에 간 것도 저는 방산 예. 물품 무기들 팔려고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뭐 출발할 때 이미 그 예. 메시지를 내고 갔으니까요. 예. 나토 때문에 갔기보다는 팔려고 가서 외교 활동을 한다. 장이 섰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외교 활동은 상당히 전문가다. 뭐 대통령을 뭐 몇 번 하지는 않았지만 예. 할 때마다 뭔가 성과를 내는 것 같고 이번에도 저는 뭐 감히 얘기를 하지만 나토에서 우리 뭐 예컨대 전차라든지 아니면 자주포 같은 예. 거 필요해요. 러시아도 옆에 있고 그렇죠. 우리 포탄 같은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성과를 좀 내고 오지 않을까. 뭐 외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예. 오히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적으로 사원같이 방산 산업 사원같이 팔고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가 이제 뭐 사회 교과서 이런 데서 배우던 내용입니다만 이제 군사 동맹이고 이 유럽의 이 군사 동맹에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미국인데 그렇죠. 미국이 요즘 삐딱하잖아요 나토에 대해서. 빠질 느낌도 들어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우방들한테 이제 호르무즈 들어와라 그랬을 때 안 들어간 이후에 트럼프가 확실히 삐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극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국방이라든지 안보에 대해서 뭐라고 노력을 할 때. 그러니까 그 파트너로 우리를 만약에 찾는다면 네. 뭐 무기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바가 있으니까 최고죠. 예, 중요한 어떤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보도들도 있고 한데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중요해 보이고 어디들 가든 이제 외국 정상들과 양국 뭐 정상들 만나는 경우들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경우들이 있는데 나토 정상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 뭐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옆에 붙어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쿠팡에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8번 왔다 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고 파는 게 18번이라고 하는데 쿠팡은 지금 미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그 로저스라는 우리한테도 익숙한 그 외국인 대표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엄청 했어요. 그렇죠. 근데 미 의회에서는 또 그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이러니까 이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 안에서는 쿠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비판적이다. 예. 비판적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수준으로 이 쿠팡 보고서에 대해서는 묵과하기 어려운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한 보고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최근에 홍익표 정무수석 두 차례에 이어서 저희가 청와대에 출입하는 뉴미디어 풀 기자단 인터뷰를 통해서 영거퍼 쿠팡에 대해서는 이 쿠팡의 행각 자체가 지금은 뭐 미국 기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장사 다 했고 한국에서 돈 많이 버는 회사고 대부분의 매출을 한국에서 올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3,500만 명 이상의 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털렸으면 최소한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상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는 미국의 기업이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보호를 받겠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로비로 미국의 의회 그다음에 심지어 백악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를 무시하거나 또는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 상당히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민병덕 의원도 출연해서 일종의 무기력감 같은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런 걸 느끼면 되겠습니까? 근데 쿠팡을 상대해서 싸우는 국회 정무위 위원들은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부에서 막 법을 만들려고 하면 야, 그 통상압력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늘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면 미국이 떡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고 이제 중요한 어떤 슬기로운 해법을 내야 되는데 목하 고민 중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어떤 손에 잡히는 해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공격 지시를 했다든지 뭐 국정원이 그러니까요. 나섰다든지 이런 얘기는 다 완전히 국정원도 나서서 또 반박하기도 예. 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아니 저는 이 이슈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또 외교 현장에 나가셨잖아요. 예. 요거랑 살짝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재미 없으면 알아서 해요. 예, 제 SNS에 여러 정치색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그
민주당 지지하는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좀 보아라. 성관이 위원장은 와이프 데리고 그 해외 나가면 문제라고 그렇게 하더니 영부인 저렇게 때때로 따라가는 거는 문제 안 삼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외교와 연수를 구별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서 서로 막 맞장구들을 치고 있더라고요. 외교는 인적 교류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러니까 외교관의 남편, 외교관의 아내도 외교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교 현장에는 부부가 같이 가는 건 맞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연수는 자기가 공부하러 가는 건데 와이프 데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를 모르고 막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저 영부인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 떠올라가지고. 아 진짜? 근데 별로 재미는 없는데. 아 그래요? 네. 네네. 노태우 위원장은 연수가 아니라 출장. 출장. 네. 출장이었어요. 출장은 데려가면 안 되죠. 실제 업무를 하러 네. 가는 업무를 건데 외교가 업무 아니잖아요. 자체도 뭐 외교는 가서 인적 교류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외교거든요. 외교는 가면 현장에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김건희 네네. 씨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같은 비판을 해 비판인 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그 외교 현장에 그러니까 배우자가 갈 수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에 아. 대한 공적인 자리에서의 구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김 변호사님 주변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군요. 저 주변에 그 친구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